정말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역전을 한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전세가와 매매가 역전됐다, 깡통 전세다, 전세값이 매매가를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무슨 일일까요? 정말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역전을 한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기사를 한번 보면은 전세가 매매가가 역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도권 아파트로 확산됐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죠. 변동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60몇 주째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60몇 주 동안 더 오를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양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장에 공급량이 분양하는 것들이 많아갖고 전세 물량을 쏟아낼 수 있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시중에 있는 전세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나올 것들도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당분간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건 어떤 경제 논리도 아니에요. 수급 상황에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이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구입해야 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 판단해서 이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전세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 전세값보다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단지가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남양주의 어떤 한 아파트는 1억 이상 뛰게 되면서 매매가를 제쳤다. 지난 8월 달에 3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 호가가 3억 8천5백만 원이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파트도, 불과 10일 전에 2억 1,500에 팔렸는데, 전세는 2억 2천이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매가는 지금 움직임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만 올라보다 보니까 지금 격차가 주는 거를 넘어서서 역전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딥니까, 이거? 전남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고 전세를 놓으면 1,300만 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전용 39 매매 가격이 5,900인데 전세는 7,200이야. 와, 대단하죠? 그래서 향토 전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기사만 맹목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야, 이거 전세 무서워서 들어가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전세가보다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이론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왜 그러한 기사가 나왔느냐, 오보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생각에는요, 실제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매가와 전세가는 대략의 어떤 시세는 있겠죠. 상황에 따른 시세는 있겠습니다만 정해진 정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지 상황에 맞게 뭐 조정돼가지고 가격이 정해질 뿐이죠. 서로 간의 협의에 대한 가격으로.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갔으면은 매매 가격이 정가라 그러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갔으면 매매가 역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 궁극적인 문제는 매매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혼란한 길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잡아야지만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가 상승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과 일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아까 뭐 2억 1,500만원짜리 매매가였는데 전세가 2억 2천이다. 이거는, 이 뭐 사실관계가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뭘 착각을 한 거냐면은 2억 1,500짜리 매매 금액과 2억 2천짜리 전세 금액이라는 건 팩트인데 이게 정확하게 물건이 동일한 거는 아니에요. 같은 단지는 맞아요. 단지는 맞지만 단지 어떤 좀 안 좋은 동에 안 좋은 층이 매매가 2억 1,500에 팔렸고 좋은 동에 좋은 층에 2억 2천이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 3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한 28층쯤 돼. 굉장히 로얄동 로얄층이에요. 그게 매매가가 5억쯤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1층짜리는 얼마 할까요? 1층짜리는 한 4억이면 사겠죠. 그 정도 편차 나잖아요. 한강뷰 보이고냐 안 보이냐 이건 뭐 10억까지도 차이 나잖아요. 같은 동일한 평수가. 그죠? 예,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23억까지 벌어졌습니다. 같은 달에 거래된 게. 예, 그래서 매매가가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세 금액이 치고 올라갔어요. 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5억짜리
그 아파트는 전세를 한 4억, 한 2천 정도 놓으시겠죠. 80% 잡게 돼, 80%좀 넘게 잡게 되면 한 4억 2천에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근데 같은 단지의 1층 매매가가 얼마였어요? 4억이에요. 역전이네.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매물이 매매가가 4억인데 전세가 4억 2천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매매를 4억에 팝니까? 정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4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3억이었어요. 4억이야. 전세가 쭉쭉쭉 올라서 4억 2천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세 4억 2천 놓고 4억에 파실래요? 제가 집 팔면서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한 명도 없죠. 그런 일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세가가 매매가가 역전된 게 아니라 역전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층별, 뭐 향별, 뭐 조망, 뭐 이런 것, 일조권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편차가 단지별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아주 로얄층의 전세 가격이 안 좋은 동, 안 좋은 층의 매매 가격을 넘어설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동일한 물건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4억 2천짜리 전세인데 매가가 4억이라면은 여러분들 4억 2천짜리 그 전세 들어가시겠습니까? 사고 말지? 사는 걸 떠나서 난 도저히 집을 안 살 거다 생각하더라도 매매가가 4억인데 내가 전세 4억 2천 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불안해서? 선순위 융자만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 아예 깡통이 돼버렸는데 그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세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전에 3억 5천 하다가 4억 2천까지 치고 올라왔으면 그 올라간 전세금만큼 매매가도 최소한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건 있죠. 물론 아까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은 도저히 이게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네. 뭐 지방 소멸이 될 듯한 그런 분위기야. 그러면은 가격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내가 1년 전쯤에 한 5천만 원 세에 놨는데 너무 이 동네 갑자기 좀 횡해졌어. 그래갖고 그때 당시엔 6천만 원짜리 매매가가 4,500이라도 팔 수는 있겠죠. 이런 지역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어갖고 막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현상. 그러니까 전세가는 들어가 있으니까 정가잖아요.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안 좋아져서 매가가 떨어져서 전세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매매가가 가만히 있는다? 매가는 정가가 아니에요. 그냥 올리면 되잖아. 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착각하시면 안 되고 또한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전남 광양이었나요? 5,900에 사가지고 7,200에 세를 놓으면 1,300이가 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 3년 전일까요? 하여튼 뭐 2000년대 중후반쯤에 그때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엔 돈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처를 찾는데 다행히 그때는 갭 투자가 조그만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들이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했는데 구입할 때 1200만 원 갭이었어요. 매가가 1억 한 3천? 전세가 1억 1,200, 1억 1,800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에 만기였는데 4개월 뒤 만기할 때 시세대로 놓다 보니까 그분이 세입자가 좀 오래 살았어요. 6년인가 살았기 때문에 만기가 되고 새를 났는데 전세를 1억 4천을 났어요. 그러니까 매가보다 오바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잔금 치르고 불과 한 2달 됐나? 예? 계약할 때 한 4개월 남았다고 했으니까 2달 정도 뒤에 투자금을 바로 다 회수한 거죠. 오히려 돈이 남았죠. 이런 투자들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그 자금으로 또 투자해. 만기 얼마 안 남은 걸로. 만기 되니까 또 매가를 오버해. 전세금이 상승할 때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도 그때 돈이 없었지만 이것저것 사가지고 진짜 차익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거의 무한대죠. 이론상. 그죠? 투자금이 없어. 투자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불린 거죠.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요? 거기도 이런 방식을 취해서 거기는 이제 전세는 아니지만 대출을 100% 취하는데 그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더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난 돈 없이 샀는데 월세만 받아.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 대신에 저는 이제 전세를 활용한 거고. 그런 식으로 했고 굉장히 저는 뭐 면목동 쪽하고 좀 싼 동네. 부천 저기 어디입니까? 원종동, 고강동 이런 동네 있어요. 갭이 막 500, 300, 많아야 800 이래요. 그런 것도 사가지고 좀 있으면 금세 또 전세금 올려서 받고 이러면서 제가 그 종잣돈을 불린 다음에 그 종잣돈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갖고 지금 자산을 많이 모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됐지?
저는 여하튼 이런 투자법으로 제가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어떤 투자 대상이 있으면 투자하셔도 돼요.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여하튼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것도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갭 투자 방식이 상당히 좋죠. 물론 이런 건 있죠. 예전에는 뭐 주택을 아무리 많아도 사실 적당히 세금 내고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세금이 워낙에 크고 또 구입할 때 취득세도 많고 뭐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뭐 등등등 많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거는 많아졌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방식에 대한 어떤 투자 방식 자체의 효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금이 별로 없는 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난 돈 없으니까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낼 때 한번 찍어 봐야겠네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쪼록 이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쉽게 안정될 것 같진 않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전세 금액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실제로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넘어섰느냐, 정상적인 상황이나 정상적인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와 전세가 매매가를 역전했대 이러면 또 오해하실 분이 생길까봐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